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도 빙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내가 진짜로 빙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줄곧 소개해 드린 것처럼 빙의는 아주 특이한 소수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빙의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아주 흔해져 버린 심리질환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빙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빙의는 절대 남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빙의가 왜 이렇게 흔해졌을까요? 제 영상들에서 자주 소개한 것처럼 빙의 현상은 낙태된 태아의 영혼이 임신 상태에서처럼 타인의 몸속에 그대로 머물면서 상대의 신체를 아주 오랜 세월 숙주로 이용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몸의 주인은 낙태령이 가진 불안정한 심신 에너지를 자기 것처럼 똑같이 느끼게 되는 현상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낙태 시술 추정치가 연간 50만 건 정도로 너무 흔하게 벌어지고 있죠. 연간 50만 건이면 10년이면 500만 건입니다.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는 낙태령들 때문에 자연스레 빙의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그런 환자들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낙태령에 빙의되면 가장 흔한 변화는 뭐냐면요. 이유 없이 찾아오는 우울감과 불안감입니다. 성격 자체도 굉장히 비관적이고 예민하게 변하게 되고요. 어릴 때 빙의가 되면 타고난 기질 자체가 불안이 많다고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과도하게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무언가를 기피하면서 늘상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빙의가 되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낙태령의 감정과 자아의 감정을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구분이 안 되다 보니 통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심할 땐 내 안에 마치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날 충동적으로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병원에 가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보통 그런 진단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약을 먹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속인에게 찾아가기도 하죠. 무속인이나 퇴마사들은 대충 얼굴만 보고 눈빛이 흐리거나 낯빛이 까맣게 보이면 돌아가신 가족 누구누구가 들어왔다 혹은 잡귀가 여럿 들어왔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 말을 믿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빙의 현상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합니다. 단지 무속인들의 말처럼 조상이나 가족 혹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직 낙태된 태아들의 영혼만이 우리 몸속에 침입해서 머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빙의가 되었는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무속인들의 직관처럼 눈빛이 흐리거나 낯빛이 까만 사람은 빙의가 된 걸까요? 물론 빙의가 되는 바람에 눈빛이 흐려지고 낯빛이 까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나길 낯빛이 까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빙의 여부를 과학적이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빙의 현상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에너지 현상입니다. 과학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라는 거죠. 컴퓨터가 해킹이 되면 타인이 자신의 컴퓨터로 상대의 컴퓨터와 연결해서 마음껏 들여다보고 조작 혹은 조종을 하죠. 빙의도 일종의 해킹과 똑같습니다. 낙태령들만 빙의가 된다고 했어요. 임신 자체가 일종의 해킹입니다. 태아가 탯줄을 통해 엄마의 몸과 연결해서 엄마의 모든 정보나 신체 에너지 혹은 감정까지 공유하죠. 이렇게 엄마 몸속에서 엄마를 해킹하던 태아는 낙태를 당한다고 해도 모든 건 파동 에너지로 보존되기 때문에 해킹 능력을 그대로 가진 채 영혼이라는 파동 에너지로 그대로 존재하면서 임신 상태처럼 타인의 몸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낙태령의 빙의가 되면 몸의 주인은 낙태령에 의해서 몸과 마음을 해킹 당하게 됩니다. 해커가 컴퓨터 안에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리듯이 낙태령은 자신이 가진 트라우마와 불안정한 에너지를 숙주인 몸의 주인에게 바이러스처럼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한 에너지에 잠식당한 몸의 주인을 쉽게 조종하고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빙의령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양자 물리학의 이론대로 원자로 된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으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원자로 된 우리 몸속에도 파동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이 각자 가진 전자를 모두 공유하는데요. 이를 화학 용어로는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파동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엔 전자들이 몸 전체에 퍼져 있으면서 우리 몸은 하나의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은 항상 하나의 에너지 주파수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태아도 또 다른 하나의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체죠. 낙태를 시켜도 태아가 가진 파동 에너지까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 낙태아의 파동 에너지는 영혼으로 그대로 살아있게 되죠. 낙태아의 영혼도 하나의 독립적인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하나의 주파수만 몸에 흐르고요. 빙의된 사람은 낙태령이 가진 파동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둘 이상의 주파수가 몸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에너지의 조종을 받는 듯한 느낌을 갖기도 해요. 그렇다면 몸에 하나의 주파수만 흐르는 정상인과 빙의가 되어 둘 이상의 주파수가 흐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앵글로 바꿔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도구가 보이시나요? 자, 펜듈럼이라고 하고요. 양자 물리학 원리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서양과 동양에서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이 펜듈럼을 통해서 내 몸에 하나의 주파수만 흐르는지 아니면 빙의가 되어 둘 이상의 주파수가 흐르는지 과학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내 몸에 흐르는 에너지를 탐지한다는 목적으로 펜듈럼을 손등 위에 올려봅니다. 몸속의 에너지가 펜듈럼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 힘에 의해 펜듈럼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펜듈럼이 회전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하나의 주파수가 흐르는 정상인이라면 저처럼 시계 방향으로 펜듈럼이 회전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 에너지와는 다른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도 에너지입니다. 저한테는 나만의 고유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 주소지 이런 고유의 정보들이 있는데요. 내가 내 고유의 정보들을 말할 때는 내 안에서 에너지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정보가 아닌 거짓 정보를 말하면 무의식에선 내 정보가 아니라며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다른 주파수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일시적으로 내 몸은 두 개의 주파수가 흐르게 됩니다. 즉 일시적으로 빙의됐을 때랑 같은 에너지 상태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 몸에 정상적으로 하나의 주파수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내 고유의 정보를 말해 보겠습니다. 나의 성별은 남자다. 이러면 무의식에선 나 남자 맞아. 내 정보 맞아.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에너지의 변화가 없죠. 자, 하나 더 말해 보겠습니다. 나의 직업은 최면가다. 이러면 역시 무의식에선 나 최면가 맞아. 이거 내 정보 맞아. 라는 반응과 함께 에너지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제 내 고유의 정보가 아닌 거짓 정보를 말해 보겠습니다. 나의 성별은 여자다. 나의 성별은 여자다. 자, 펜듈럼 방향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무의식에선 나 여자 아닌데? 이거 내 정보 아닌데? 라는 거부 반응이 생기면서 정보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 몸에선 다른 주파수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두 주파수가 서로 방해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회전 방향이 바뀌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잠시 있어 볼게요. 자, 회전 방향을 보세요. 자, 몇 초 지나니까 시계 반대 방향에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금세 원위치가 돼버리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나의 성별은 여자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그 에너지는 파동입니다. 파동은 한 자리에 머무는 성질이 아니라 파도처럼 흘러나가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몇 초 만에 내 몸 밖으로 그 에너지가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몇 초 만에 내 몸엔 원래 내가 가진 에너지만 남게 되고 펜듈럼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돌게 되죠. 거짓 정보 한 번 더 만들어내 볼게요. 내 나이는 20살이다. 내 나이는 20살이다. 자, 이러면 무의식에선 나 20살 아닌데 이거 내 정보 아닌데 라는 거부 반응이 자동으로 생기고 다른 주파수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두 주파수가 서로 방해하니까 또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돌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몇 초만 잠시 있어 볼게요. 자, 만들어낸 그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몇 초 만에 내 몸 바깥으로 흘러나가 버리고 다시 펜듈럼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상인은 평소에는 시계 방향으로 에너지가 돌게 됩니다. 그런데 빙의된 사람들은 평소에 시계 방향으로 돌지 않습니다. 약태령은 파동이면서도 흘러가는 파동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몸속에 머물고 있는 파동 에너지체죠. 그래서 몸의 주인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주파수를 가진 채 24시간 몸속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빙의된 사람은 항상 2개 이상의 주파수가 몸속에 흐르기 때문에 펜듈럼을 몸에 갖다 대고 에너지를 탐지해 보면 애초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거의 24시간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돌게 됩니다. 참고로 정상적으로 하나의 주파수만 흐르는 사람만 펜듈럼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다른 영혼이 하나든 둘이든 혹은 열이든 빙의된 사람은 무조건 평상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이 영상을 보고 펜듈럼을 구입해서 직접 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만큼 빙의가 흔하다는 거죠. 본인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해서 너무 놀라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펜듈럼이 잘 돌지 않으면 요령이 없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제게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빙의 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빙의 여부를 어떻게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유익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